안녕하세요. 좀 아까 황대현 선수가 15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지금 올림픽 안 본다 했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해가지고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쇼트트랙 너무 이제 감격스러워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발표 날이거든요. 최종 발표인데,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예입니다. 서예고, 요거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찍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글씨 운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이제 월인 청강지곡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선은 한글 서체부터 보겠습니다. 한글 서체. 한글 서체는 판본체, 혼선체, 궁서체로 다 아시죠? 구분할 수가 있고요. 훈민정음의 반포와 함께 시작되어 오늘의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본체부터 보시면은, 자, 판본체는 훈민정음과 월인 청강지곡 등의 판본에 쓰인 서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판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서체처럼 어디 이제 파면서 쓰는 서체이기 때문에 전서체랑 그 방식이 같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원필체와 방필체가 두 개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긴 한데, 자, 이렇게 판본에 쓰인 서체를 기본으로 한다. 이제 글자의 중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체 같은 경우 이따 보겠지만, 우측에 이게, 모음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글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을 당연히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 구세고 칠박하다. 그 다음에 혼서체는, 국한문 혼용체. 그러니까 그 한문과 그 다음에 한글이 같이 쓰였다 해서 혼서체인데,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보면은 같이 쓰는 것 같아요. 뭐냐면 혼서체랑 필사체를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은 필사체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서체는 같이 이게 두 개를 같이 쓴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그러니까 판본체가 이제 변화 과정을 보이는 걸 필사체라고 합니다. 또 이게 써줘야지. 자, 필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판본체가 쓰기 쉽게 변하는 과정이라고 나오죠. 쓰기 쉽게 변하는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변하는 과정 자체로만 본다면 필사체가 더 정확해요. 그리고 글자 중심 가운데에 있으나 점액의 기울기나 강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궁체로 변화하는 어떤 그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궁서체는 조선 중기 이후에 궁녀들에 의해 발전했고요. 궁서체 종류는 정자, 바늘림,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중심이 오른쪽 내리긋는 획에 있다. 그래서 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액이 단하고 유려하다. 이렇게 나오고, 월인 청강지곡 볼게요. 판본체로 판각한 획에 원필체와 방필체로 에서 방필체로 바뀌었다라고 나오는데, 한글 서체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정한 자료다. 그래서 첫 번째, 세종대왕이 1449년에 지은 악장인데, 상중하 해가지고 세 권의 노래, 그래서 500여의 수가 실린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그 상권, 한권과 그 다음에 중권, 낙정만이 전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한글로 표기된 운문으로 용비어천가 다음으로 오래된 작품이고, 월인 청강지곡의 권상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큰 활자로 한글을 쓰고, 작은 활자로 한자를 썼다는 겁니다. 보통은 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이제는 음을 다루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반대로 돼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한글의 존중을, 세종의 의도를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훈민정음 언해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받침 없는 한자음에 그 이응의 종성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종성은 뭐냐면, 자, 여기서 종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초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종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각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제 초성이고, 얘가 중성이고, 그 다음에 얘가 종성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 뱉어지는 기호로 얘기를 하는데, 이 초성이 없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응에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 해도 이건 아라고 하고, 이건 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우리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종성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판각이 자액이 원필체에서 방필체로 바뀐 거.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가장 빠른 시기에 짓고 활자로 간행한 점에서 한글 창제 초기, 그 후 초기 국어학 연구에 출판 인쇄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대요.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한문서체가 나와 있죠. 한문서체. 자, 전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서가 나와 있고, 가장 오래된 서체로 대전과 소전으로 나눠요. 대전을 균형 있게 다듬은 소전은 글자의 모양이 세로로 긴 네모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대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예서는 전서를 간략하게 다듬어 쓰기 편하도록 만든 서체인데, 처음에는 점액이 단순한 직선이었으나 점차 너울거리는 물결 모양이 생겨 우아하게 변하였는데, 글자 모양의 세로보다 가로로 길게 제시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옆으로 긴 형식 이런 것들이 예서는 금방 구분이 가죠. 그 다음에 해서는 예서에서 발전한 서체라고 보면은 중요하다고 우리가 요거 체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예서에서 발전한 서체로 정서 혹은 진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 진서 기억하시고요. 정서 또는 진서. 오늘날 정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글자 모양이 세로로 길고 엄격하고 단정하고, 행서는 글자의 점액을 좀 더 빠르게 쓰기 위해 나타난 서체인데, 초서보다 읽기 쉬워서 필기체로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초서는 글자의 점액이 극도로 생략됐다. 못 알아봐요. 그 다음에 함치당, 전서로 쓰였다. 허묵, 조선시대. 마치 오래된 쇠젓가락을 망치로 두드린 듯 강건한 떨림의 독특한 필치로 쓴 전서이다. 그 다음에 그 기원첩 부분인데, 서첩. 유한지, 조선시대. 물결 모양의 가로액과 내려갔다 다시 밀어 올린 듯 좌우로 기운이 획들이 우아함을 더해주는 8분의 예서체다. 작품 해설을 보시면 옆으로 길잖아요. 옆으로 길어요. 작품 해설에서 보시면 19세기 전반의 전서와 예서에 뛰어났던 기원 유한지가 다양한 예서 서풍으로 쓴 것인데 필액이 단아하면서 우아하대요. 자, 예서는 전국시대부터 진나라 통일기까지 거쳐 그때까지 공식 서체였던 전서의 자획을 간략화하고 일상적으로 쓰기 편리한 서체로, 아무래도 이거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서, 동안의 유승덕 체크하시고 그 사람이 창시를 했고요. 왕희지와 왕헌지 부자에 이르러 완성이 됐다. 청나라 유희제의 행서의 진행과 초행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행서의 진행과 초행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거는 간단한 거지만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행서에서는 진행,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은 이제는 해서와 가깝고, 초행은 초서와 가깝다 이 뜻인데, 진행은 진에 가깝되 흘린 것이고, 초행은 초에 가까우나 덜 흘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들 거는 자료는 제가 거기다 추가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헷갈릴까봐. 자, 진행은 비교적 진서, 아까 여기서 진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아까 어디서 봤지? 위로 가야 되나? 여기 해서 보면은 진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진서입니다. 그래서 해서를 얘기해요. 그래서 비교적 진서에 가까운 행서를 말한다. 그래서 진행을 교만 해행 또는 행해라고도 부른다. 그래가지고 진행. 그 다음에 행해, 진행과 같은 것으로 일설의 해행이라 해가지고 본래 해서이면서 행서에 가까운 것을 말하기도 한다. 세분하기 어렵대요. 그 다음에 초행, 아까 나왔던 초행인데 비교적 유동하여 초소에 가까운, 여기서 중요한 건 초소에 가까운 행서로 행초라고도 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료에는 제가 이렇게 제 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추가해놨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서해 변천 과정 한문서체. 자, 초기에는 남평대군의 이용의 영향으로 고려에서 계승된 송설체 체크하시고요. 송설체가 유행하다가 중기에는 왕이지 체크하시고, 그래서 왕이지 서법을 표방하면서 김구의 인수체, 김구라는 사람이 인수체로 이어져서 마침내 한호의 석봉체. 우리가 그냥 뭐 석봉체는 천자문을 이제 한석봉이 썼잖아요. 그래서 해서체로 썼고, 행서도 있고 해서도 있고 뭐 한석봉체는 다양하죠. 이것이 다시 후기 조선 성리학의 이상이 구현되어 조선이 곧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 아래 왕이지체를 다시 표방하면서 조선의 고유의 색칠진인 동국진체로 변모해서 이광사에 이르러 완성을 했다. 이 뒤에 또 나오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다시 조선 성리학이 쇠퇴하면서 말기에 이르러 실학의 영향에서 금석학, 조선 말기 금석학에 식견을 갖춘 김정희가 등장하면서 추사체로 이루어진다. 자, 한글서체는 1443년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하면서 한글서체가 궁중을 중심으로 자리잡아 발전하게 되는데, 최초의 서체는 상형의 기본을 두고 자체는 고대 전설을 본받은 것에서 판본체라고 하는 거죠. 판본체. 이후 한글 서체는 궁중의 궁녀들이 이제 주로 썼다 해서 궁체, 이렇게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 교과서 지도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내용, 수업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동국진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참글씨 또는 우리나라의 고유 서체라는 뜻의 동국진체는 조선 후기에 옥동
이 서가 왕이지체를 전범으로 해가지고 무슨 체? 왕이지체를 전범해서 단서를 열었고 동공지체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 서체는 이서로부터 윤두서, 윤순, 이광사 같은 당대 제1의 서예가들에게 전수가 됐고요. 이광사로 인해 집대성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서적이나 서화 등에 쓰이는 제사와 발문을 말한다. 체크하시고요. 제사와 발문을 얘기한다. 앞에 쓰이는 것을 제 또는 제사라고 하고 뒤에 쓰이는 것을 발 또는 발문이라고 한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은 주로 그림에 그리게 된 배경. 자, 배경. 그림에 받은 감흥. 화가의 평. 그 다음에 그림에 전래한 경위. 진짜 또는 가짜인지 대한 고증 등을 기록한다. 배경, 감흥, 평, 경위, 고증. 자, 글과 그림의 조화를 아름다움을 더해서 화면 구성은 더 어느 위치에 글씨가 쓰이고 도장이 찍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의 안정감과 생동감을 더하기 위한 배치에 고려한다. 세안도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표시가 됐고요. 정각의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각의 표정이라는 게 있는데 정각이라는 옥이나 돌 위에 꽃무늬나 글씨를 새기는 데서 비롯돼가지고 이는 인장을 새기는 것을 일컫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인장을 새길 때는 전설을 사용해서 이 밖에 다양한 서체나 그림을 새길 수 있다. 그래서 전설은 흔히 일촌의 우주, 그래서 일촌의 우주라고 말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아주 작은 면적의 우주와도 같은 무궁무진한 변화와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일촌의 우주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각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관청이 쓰이는 관인과 등등등이 있다. 뭐 종류는 뒤에 나오니까 고종 황제 어세 금, 운,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새기는 방법에 따라 백문인, 주문인, 주백문, 혼용인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융편 종이에 묵서를 한 인장인데 오세창. 그래서 작품 해설 보시면 간송 정영필의 스승이었던 위창 오세창은 금석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 언론인, 정각자, 미술평론가였는데 융편은 여러 종류의 인문을 하나면에 융합해가지고 한 편의 작품을 만들었다. 일부러 이렇게 다 찍어놓은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인장은 새기는 방법에 따라 음각, 양각, 양각. 그래서 음각으로 새긴 것을 백문. 그래서 아까 위에 나온 게 새기는 방법에 따라 백문인, 주문인, 주백문, 혼용인이라는 것은 음각, 양각, 음양각이기 때문에 음각으로 새긴 것을 백문인, 양각으로 새긴 것을 주문인, 그 다음에 음각과 혼용으로 새긴 것은 주백문, 혼용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겠죠. 새기는 내용에 따라 개인의 인장 분류, 그래서 성명이 나온인, 사고인, 수장인, 초용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고인은 마음에 새길 좋은 문구를 새기는 것이고 서화의 작품의 소장자를 표시하는 것이 수장이고 문자가 아닌 어떤 사물의 형태를 새긴 도장인데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용도로 쓰였다. 정병래 작가 정각 작업 모습이다 라고 나오는데 작가 소개. 전병래 작품은 한글의 획을 축약 또는 중첩하는 방식으로 소리 글자로서 한글의 특성을 잘 담아낸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작품들 자, 정각의 3법이 있습니다. 정각은 잡법, 장법, 도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잡법, 장법, 도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정각의 3법이라고 합니다. 자, 잡법은 뭐냐? 인구를 작성할 때 글자가 서법에 맞도록 새기는 거예요. 서법에 맞도록. 그것만 체크하면 되죠. 장법은 인면에 새기고자 하는 글자를 짜임새 있게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것이다. 배치. 도법은 칼을 잡고 쓰는 것을 방법을 얘기하는, 그 중에 집도법은 정각도를 잡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집도법은 칼을 움직여 쓰는 운도법이 있고요. 글자를 새기는 각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법에는 칼을 움직여 쓰는 운도법, 글자를 새기는 각인법,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또 나오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자법으로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 장법은 배치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도법 나옵니다. 도법. 자, 도법 나왔는데 도법을 보시면은 쌍구도법이 나왔습니다. 쌍구도법. 자, 서예에서 쌍구법과 같은 정각도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향하게 잡고 검지와 중지는 안으로 향하게 해서 갈고리처럼 굽혀주면서 약지와 새끼손가락 중징중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그냥 형태 보시면 알죠. 이렇게 다 쓰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악관도법은 꽉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필법과 같이 정각도를 잡을 때 정각도를 손바닥으로 움켜쥐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각 기법에는 인장이 새기는 방법에 따라 음각이 아까 했었고요. 백문인 나와 있고요. 한번 요거 볼게요. 자, 백문인은 신원사인, 그래서 신원이 사용하는 개인 인장이라는 뜻인데 헌자의 그 획이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의 안배를 위해서 신자와 인자의 폭을 좁혔다. 그리고 주문인은 위당, 신원의 당호인을 겸한 아오인인데 두 글자를 주변에 여유롭게 공간을 둠으로써 시원스럽게 했다 뭐 하면서 그냥 그 과거의 백문인, 주문인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도법 볼게요. 정각에서 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칼을 잡는 집도법, 아까 칼을 움직여 쓰는 것을 운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새기는 각인법이라고 했습니다. 정각에서 도법에서 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칼을 잡는 걸 집도법, 칼을 움직여 쓰는 걸 운도법, 글자를 새기는 걸 각인법이라 했습니다. 제 교재에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다시 찾아보시면 되고, 집도법은 쌍구도법, 일종의 서예 쌍구법 같다. 요건 아까처럼 봤던 거고. 자, 운도법 볼게요. 자, 운도법은 크게 칼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자, 운도법 크게 칼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 끊으며 새기는 절도. 자, 절도. 위에서 아래로 끊어서 눌러 새기는 절도와 칼을 비스듬히 눕혀 앞에서 뒤로 밀면서 새기는 충도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눕혀서 앞에서 뒤로 밀면서 새기는 충도. 그 다음에 각인법은 가느다란 백문을 새길 때 가느다란 백문을 새길 때 획을 한 번에 완성하는 단도라고 하고, 굵은 백문 또는 주문을 새길 때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없을 경우 획을 좌우로 2번 나누어 새기는 것을 쌍도의 방법이다. 그래서 각인법에는 단도와 쌍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정확히 아셔야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과는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요. 회화나 서예 작품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이 인장을 다 새긴 후에 인재 측면에 새긴 때와 새긴 이에 호나 성명을 새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 정각의 종류. 자, 정각의 종류에서는 사방 한치 정도의 그 작은 면에 우주를 담은 자세로 글씨를 쓰고 새긴다 해서 정각을 방촌지 예술 체크하세요. 방촌지 예술, 이렇게. 그래서 예술적 가치는 동양 예술의 으뜸으로 꼽힐 만한 손꼽힐 뿐만 아니라 회화적 조형미가 뛰어나고 조각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어보인은 임금이 사용하는 국세. 그 다음에 관인은 관청에서, 사인은 개인의 성명이나 아우를, 사구인은 마음에 새길 좋은 문구, 복라인은 비밀 보장을 위해 주간 목간에 끈으로 묶은 후 그 부분을 흙을 발라 눌러 찍는 도장이 복라인. 그 다음에 봉인이라고도 하고, 수장인은 소장자를 표시하는 거고, 장서인은 소장하는 책에 찍는 도장이고, 초영인은 아까 봤고. 자, 낙관은 낙성관지의 약자인데 서화를 완성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 작가의 자호, 제작 연월일, 그 다음에 제작 동기, 시문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어떻게 금방 봤네. 그래서 서예만 좀 잘 나와 있는 거 있길래 이렇게 지금 봤는데,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자료는 제가 카페 수강생 자료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그 수업 내용은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찍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일 제가 계속 마음이 내일 그 발표인데 다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